안녕하세요, 여러분. 4강의 9번입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다 풀어 오셨겠죠? 그러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이번에 좀 많아요. 함께 겁먹지 말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꿈은 나옵니다. It is clear that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 with a word can potentially leave a memory trace of its use.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it은요, 가주어죠. 가주어고 우리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합니다. that은요, 진주어고요. 내용상의 주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다, that 이하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Even a single initial encounter에서 encounter는요, 우리 명사의 뜻도 있고요, 동사의 뜻도 있어요. 명사의 뜻일 때는 마주침, 마주치기, 접하기 이런 게 되겠고요. 동사의 뜻은 마주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명사예요. 명사고 마주침일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한 단어와 단 한 번의 처음 마주침조차도 잠재적으로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사용의 흔적, 즉 그걸 사용했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다라고 했으니까 Why is this clear?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분명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 문장이 this로 받아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마주침, 한 번 처음 마주쳤다는 것이 메모리 기억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 왜 명백하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Consider the counterfactua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었고요.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f절이 등장을 합니다. If no memory trace could exist after a single exposure, then the second time the word was encountered would be exactly the same as the first time.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서 no가 나오죠? no가 나오면 우리 동사를 부정해주면 됩니다. 어떠한 기억 흔적도 존재할 수 없다면 단 한 번의 노출 이후에, 즉 한 번 마주쳤다는 거를 우리가 exposure,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 한 번의 노출 이후에 기억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단어가 마주쳐지는 두 번째에도 정확하게 같을 거다 첫 번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encounter 동사로 사용된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단어를 만났던 두 번째에도 처음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But 그러나 then no memory trace of the word would be left upon this second encounter. 그렇게 되면 또 no가 나왔죠. 그러면 would를 또 부정해주면 되겠네요. 어떤 기억 흔적, 그 단어의 기억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의 두 번째 만남에 있어서. 즉, 두 번 만났을 때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This situation could be repeated ad infinitum. 자, 이 상황은요, 반복될 거예요. 무한하게 반복될 거예요. Without any memory trace of the meaning be retained. 자, without 하면요, without ing 하면은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누가? any memory trace of the meaning. 여기 명사가 오게 되면요, 명사가 뭐뭐 하지 않은 채로입니다. 즉, 어떠한 기억 흔적, 그 의미의 어떠한 기억 흔적도 보유되지 않은 채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if 또 나옵니다. This were the case.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be the case 하면 사실이단데 this were the case. 이게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합니다. 즉 현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unable to, be un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없다죠. be unable to가 뭐뭐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단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 어떠한 단어도 배울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요 파트가 있죠? 그러면은 어떠한 단어가 이렇게 한 번에 마주침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이 단어는 사라질 거고요. 영원히 그 단어는 기억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한번 문제를 불러 가볼게요. 네, 다시 문제 불러왔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Therefore, it must be possible for 빈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 for이 있다는 것과 it이 있다는 것과 여기 답지에 투부정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투부정사 앞에서의 for 명사는요, 의미상의 주어죠. 즉,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은 가능해야만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방금 봤듯이 우리는 초기 기억이 단어가 한 번 봤을 때 기억이 남지 않는다면 영원히 단어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반대가 가능해야지 우리가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기 기억이 남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마 빈칸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그것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이 생생하게 추적된다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초기 기억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읽어보면은요. 초기의 마주침이 묘사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묘사에 대한 내용 아니었어요. 첫 번째, 언어적 입력이 독특하다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아니죠. 한 단어가 한 개의 의미 이상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이어서 읽어보면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인데요. 여기서도 for it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여기서 it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 initial memory trace가 돼요. 읽어보면 초기 기억 흔적이 그 다음에 노출에 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즉 초기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 다음의 만남에서 그것이 강화되기 위해서 그 기억 흔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Fortunately, 다행히도요. We know, 우리는 압니다. Human brains, 인간의 뇌가 have a vast capacity for implicit memory. 암묵적인 기억에 있어서 방대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다. 비록 memories, 기억이 may not readily be brought, 쉽게 가져와지지는 않을지라도 어디로? to consciousness, 의식으로. they가 또 뭘 받아주고 있냐면요. 기억이죠. memories.
기억들은요, 항상 쉽지는 않아요. 뭐 하기 쉽지는 않아요? recall, 회상하기 쉽지는 않아요. 즉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또는 make explicit, 명료하게 나타내기 쉽지 않아요. 즉 생각을 해보면 자, 무의식 부분에 우리는 암묵적인 기억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은 기억들이 다 여기 있다가 의식으로 가져와지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기억을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또는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